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납세 절차라고 있으세요. 납세 절차. 그래서 납세 절차 보시면은요, 원천징수라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그래서 우리 원천징수가 뭐 하는 거죠? 돈 주고받을 때 못 띄고 받는 거예요. 예, 세금 띄고 주고받는 게 원천징수였죠. 그래서 원천징수 그러면 이제 돈 주고받을 때 세금 띄고 받는 건데, 거기 보시면 원천징수란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 또는 수익 금액을 지급할 때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납세 의무자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겁니다. 미리 징수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러세요? 원천징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496페이지 밑에 보시면 원천징수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5월달이잖아요. 그러면 5월달 월급을 받았으면 이거는 언제까지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6월 10일까지. 그래서 우리 그 세금 관련돼서는 10날이 좀 중요한 날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다른 것 때문에 아니고 우리가 10날까지 뭐 내도록 되어 있어요? 세금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지급명세서는 내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는 내년 2월 말일까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퇴직소득이 있는 사람은 내년 3월 10날까지. 그래서 그 10일 좀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497페이지. 저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어디에다 동그라미 치시냐면은 저기 예납적 원천징수하고 완납적 원천징수. 그래서 예납적 원천징수랑 그 다음에 완납적 원천징수, 이렇게 이제 원천징수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예납의 뜻이 뭐죠? 예납. 예납은 완벽하게 다 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정 납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완납은 완전히 다 낸 겁니다. 그래서 이 완납적 원천징수를 뭐라 그러냐면 분리과세라 그래요. 무슨 과세라 그런다고요? 분리과세. 그래서 분리과세의 뜻이 뭐냐면은 더 이상 세금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과세의 뜻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거. 요거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완납의 뜻이 뭐예요? 다 낸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낼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예납은 앞으로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납적 원천징수가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근로소득세. 우리가 월급 받을 때 못 띄고 받죠? 세금 띄고 받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2월 달에 뭐 하죠? 연말정산하죠. 연말정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금액이 완벽한 금액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금액 계산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저기 원천징수 세율 외워야 돼요. 원천징수 세율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자하고 배당은 14% 냅니다.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몇 프로 내세요? 25% 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거기에도 잘 나와 있는데 비실명의 45%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요게 올해 바뀌었거든요. 비실명 45%가 예전엔 없었어요. 예전엔 없었는데 요게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는 약간 뒷북 개념도 있어요. 왜 뒷북 개념이 있냐면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저기 이건희 씨 아시죠? 네, 이건희 씨가 이 실명제 위반해서 걸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게 잡기는 했는데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거예요. 네,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보니까 이제 잡았어도 뭐는 못 걷었죠? 세금은 못 걷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때 만든 건데 좀 약간 좀 뒷북치는 개념도 있어요. 근데 일단 몇 프로는 봐주세요. 45%.
그 다음에 인적 용역하고, 요거를 이제 저는 뭐라 그러냐면 사업소득의 인적 용역이라고 하는데, 일명 이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리랜서. 그래서 요분들은 몇 프로 세금 내세요? 3%. 그 다음에 저기 봉사료는 5% 냅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에 보시면 일용직분들은 몇 프로 세금 낸다고요? 6%. 왜냐면 우리나라 최저세율이 6%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기타소득금액, 거기에 있는 거 다 외울 거예요. 그래서 기타소득금액은 소득금액의 몇 프로요? 20%. 그 다음에 3억 초과하면은 몇 프로라고요? 30%. 그래서 요거는 추후에 따로 암기를 좀 할 겁니다. 그거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교재는 다음 페이지. 거기 보시면 498페이지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원천신고 10분 신고납부 보시면 다음 달 며칠까지요?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납부에 보시면 다음 달 며칠까지요? 10일까지. 그래서 그 다음 달 10일 좀 잘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 반기별이라고 있어요. 거기 내용 보시면 반기별이라고 있는데 반기별에서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상시고용인 20인 이하. 그러니까 반기별이 뭐냐면 반기의 뜻이 뭐죠? 반기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신고도 가능한데 반기별로 신고를 하시려면 상시 고용 인원이 몇 인 이하요? 20인 이하.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은 반기별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나누어서 신고도 뭐하다? 가능하다라는 거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됐고, 그 다음에 498페이지 거기 밑에서 요거 좀 봐주세요. 이건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잉여금 처분 나오면 무조건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에요. 그래서 잉여금 처분 나오면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다. 그거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실기할 때 보면은 되고요. 어느 개정 과목이요? 아니요, 여긴 개정 과목 하나도 없어요. 이건 이론이에요. 이론 시험에서 잉여금 처분했을 경우에 언제 날짜로 잡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뭐냐 개정 과목이나 분계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이쪽은 저기 나가야 돼요. 실기. 그 다음에 502페이지. 502페이지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연말정산. 502페이지 보시면 연말정산.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근로소득자는 뭐 하죠? 연말정산 하죠.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연말정산 시기 좀 잘 봐두세요. 연말정산 시기. 연말정산 시기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 가시면 대부분 연말정산은 몇 월 달에 하세요? 2월 달에 많이 합니다.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2월, 3월, 2월분 월급 줄 때 연말정산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언제 가장 많이 하세요? 2월 달에. 이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도퇴사 좀 봐두세요. 나중에 이제 퇴사하는 거 연습하실 건데 우리 회사 다니다 그만두는 경우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도 퇴사하시면 다음 달 10일까지 이 그만두신 분 관련돼서 세금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만뒀다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그만두신 분 관련돼서 연말정산 해야 돼요.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실기 때 연습을 할 겁니다. 따로. 그거는 참고만 좀 해주시고, 그
그다음에 뭐 나머지들은 실기하면서 볼 거예요. 거기 막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안 볼 거예요. 왜냐면 지금 봐봤자 큰 의미가 없어서 나중이 아니라 조만간 다음 주에 실기는 몰아서 좀 볼 겁니다. 그건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506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리고 혹시 앉아 계신 자리에 컴퓨터에 요거 있나 한 번만 봐주세요.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뭐를 좀 봐주시냐면 그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가 있나 좀 한 번씩만 좀 봐주세요. 그거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요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거 2023 전산세무 2급 있나 좀 봐주세요. 없는 분들은 제가 좀 이따 설치해 드릴게요. 네,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없으면 금방 까니깐요. 네, 없으면 제가 좀 이따 바로 설치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단 506페이지 피세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돌아다니면서 금방 봐드릴 테니까요. 506페이지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중간 예납. 요건 이론에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실기 쪽은 아니고 대부분 다 이론 쪽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거 있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은요. 거기에 보시면 507페이지에 중간 예납이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중간 예납은 일단 요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뭐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냐면 우리 그 소득세 과세 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월 1일에서 12월 31일. 그 다음에 언제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냐면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신고하는 거예요. 5개월 후에. 소득세는. 근데 소득세도 중가운데에 세금을 내요. 그래서 중간에 세금 낸다 그래서 무슨 예납이라 그래요? 중간 예납이라고 하는데 중간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래서 6월 30일까지인데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11월 30일까지 납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 부가가치세는 끝난 다음에 25일 이내였었잖아요. 네, 여기는 며칠이에요? 5개월 후에요. 네, 그래서 그 날짜가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지 그런 걸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짜 계산할 때 5개월이에요. 그 소득세는. 그 다음에 거기 507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부가가치세하고 똑같아요. 뭐는 똑같냐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 발송 안 합니다. 우리 그 부가가치세에서도 중간정 예정고지 납부할 때 얼마보다 작으면 안 날라온다 그랬죠? 50만원이었죠? 그래서 여기도 50만원이 기준값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도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거기 50만원 미만 밑에 보시면 중간 예납 기준액의 30%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30%.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30%인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3분의 1이라 그랬어요. 몇 분의 몇이요? 3분의 1. 근데 3분의 1이나 30%나 큰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크게 볼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 파트는 저기 실기 위주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용 자체가 대부분 실기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 다음에 저기 508페이지 보세요. 요거는 시험에 나오면 이론 파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뭐냐면은
거기 보시면 저기 그 확정신고 의무 제외자라고 가운데 있거든요. 요거 이론에 가끔씩 나오니까 요것도 좀 잘 좀 봐주셔야 돼요. 508페이지 보시면 확정신고 의무 제외 대상자라고 있어요. 확정신고 의무 제외자. 거기 보시면 그 뭐냐 근로소득이라고 있거든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어떻게 적으시냐면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라고 좀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라고 적으시냐면 저기 보시면 퇴직소득 있으시죠? 퇴직소득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분리과세. 퇴직소득에다가는 분리과세라고 적어주십시오. 그래서 결론은 확정신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연말정산이나 분리과세 하시는 분들은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계세요. 근데 왜 할 필요가 없냐면은 이미 세금 신고했잖아요. 그러면 세금 신고했으니까 더 이상 내야 될 세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연말정산하고 그 다음에 분리과세 하고 나면은 더 이상 낼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세금 낼 게 없으니까 신고하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거기 보시면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진납부 및 분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진납부 및 분납. 그래서 자진납부 및 분납에서 보시면 자진납부 및 분납에서 저기 좀 잘 봐주세요. 1천만원. 그래서 기준이 1,000만원이에요. 그래서 1,000만원이 넘으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근데 1,000만원이 안 넘으면 내야 되는 세금이 1,000만원이 안 되면은 분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얼마는 넘으셔야 분납을 할 수가 있어요? 1,000만원. 그래서 1,000만원 좀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몇 달 안에 분납하셔야 돼요? 2개월. 그래서 2개월 안에 분납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좀 봐두시고요. 그래서 분납이라는 건 우리가 금액이 클 때 나누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원 넘으면은 분납이 가능하다.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몇 달 안에 세금은 내셔야 돼요? 2개월 안에. 그거 두 가지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509페이지 소액부징수. 소액부징수가 뭐냐면 너무 작은 금액은 징수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0원보다 작으면 세금 안 내요. 그래서 1,000원보다 작으면 세금 안 내는데 제가 저번에 그랬죠. 이자는 100원이어도 세금 낸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옆에 보시면 이자 소득은 뭐라고 되어 있죠?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자 소득은 100원이든 10원이든 다 내는데 나머지 일반적인 세금들은 1,000원이 안 되면은 원천 징수 안 합니다. 그래서 1,000원 좀 봐주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가산세는 안 보셔도 돼요. 저희 시험에 가산세 계산하는 건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후다다다닥 그냥 이론을 봤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여기는 이론보다는 실기가 좀 많이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실기를 할 건데 기존에 했던 내용은 안 할 거예요. 분계는. 일단 교재는 554페이지로 오시고요. 프로그램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산세무 2급 들어가시면 제일 밑에 2023이라고 있어요.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시고 혹시 요거 뜨시면 모든 파일에 적용 예.
그리고 안 뜨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거 이제 다 끄세요. 더블 클릭하고 실행하신 다음에 다 끄시고 교육용 들어오세요. 교육용 들어오시고요. 우리 맨날 연습하던 거 간혹가다 바탕화면에 지워놓을 때도 있던데 여기 있네. 그 뭐냐 여기 비스무리하게 생긴 얘네들 있죠. 이거 다 지우셔도 지장 없어요. 그게 기출문제 깔면은 수업용이 깔리거든요, 자동으로.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 지우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 일단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진행하실 게 앞에 보시면 교육용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밑에 무슨 등록이라고 있으세요? 회사 등록. 근데 잠시만요. 혹시 요거 뜨세요? 여기 깜빡깜빡 하세요? 네. 여기 깜빡깜빡 안 해요? 아, 최신 버전이에요? 네. 요거 뜨시는 분은 업데이트 해주세요. 안 뜨시는 분은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업데이트는 금방 될 거예요. 시스템을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셔서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세요. 회사 등록. 회사 등록 오시고 요거 꼭 눌러 주셔야 돼요. 회사 코드 재생성. 요거 왜 눌러 주셔야 되냐면 이거 안 누르면은 그 저희가 아까 더블 클릭했잖아요. 예, 이거 눌러야 이게 불러오기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 누르면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안 떠요. 그래서 불러오기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보셔야 되냐면 요거 찾으세요. 2003 낙동. 요게 있으면은 설치 맞게 잘 하신 겁니다. 근데 왜 2003 낙동이 있어야 되냐면 거기 교재에 보시면 낙동이라고 써 있어요. 2003 낙동. 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설치를 잘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2003 낙동이 안 뜨면 당연히 설치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겠죠. 그래서 낙동이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셨으면 나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실 때 주의사항 하나 있어요. 당연히 이제부터는 저희가 회계예요, 세무예요? 세무죠. 그러니까 꼭 여기를 세무 2급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왜냐면 세무 2급으로 안 바꾸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메뉴가 어때요? 안 뜹니다. 그래서 꼭 세무 2급으로 바꾸시고 회사 코드 오셔서 2003 치세요. 2003 치셨을 때 여기 위에 낙동이라고 뜨시면 설치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연습하실 분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을 할 건데요. 이거는 회계에 없는 내용이에요. 여기부터는 이제 세무입니다. 네, 세무에서만 이제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위에 부가가치 눌러보세요. 여기 위에 부가가치 누르시면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회계 때에는 몇 개 없었죠. 맞죠? 이렇게 안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많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회계시험과 세무시험의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와주세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그래서 여기로 오시고요. 회계 관리랑 똑같은데 부가가치만 달라요? 네. 부가가치랑 저기 원천징수. 없던 게 이제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거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기 554페이지 보시면 분계 2개 있을 거예요. 네, 분계 몇 가지 있으세요? 2가지 있으시죠? 그거 분계 한번 적어 보세요. 빈 공간에다 적으세요. 뭐 이면지에다 적으셔도 되고. 그래서 앞에 보시면 어디 갔어? 잠시만요. 있구나.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거기 일단 6월 23일 있죠.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거기 보시면 무슨 영수증이요? 현금 영수증. 그래서 현금 영수증에다가 밑줄 좀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으로 팔았으니까 매출에 뭐예요? 현과예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김기수. 그 다음에 제품 팔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제품 팔면은 무슨 매출이죠? 제품 매출이죠. 그래서 제품 매출 200만원이에요. 왜냐면 거기 보시면 22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 팔 때 부가세 포함해서 팔아요? 부가세 별도로 팔아요? 부가세 포함해서 팔잖아요. 그래서 제품 매출 200이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는 얼마예요? 20만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받았으니까 아무 말 없으면 뭘로 처리하시면 되죠? 현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 얼마요? 220. 그래서 일단 요거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그 다음 거 밑에 거 보시면 6월 25일. 그래서 6월 25일 거 보시면은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첫 번째 줄에 전자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BC카드, 그래서 지금 문제처럼 그 세금 계산서랑 2가지가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같이 나오면 누가 이기신다 그랬죠? 세금 계산서가 무조건 몇 순위예요? 1순위예요. 그래서 그거 잘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매출의 과세예요. 여기에서는 과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출의 과세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세요? 설악, 전기. 그 다음에 전자는 역.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뭐 파셨대요? 제품 팔았대요. 제품 팔았으니까 무슨 매출이요? 제품 매출 300. 그 다음에 대변에 우리 세금 내야 되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얼마예요? 30만원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변에 거기 보시면은 외상으로 판매했대요. 외상으로 판 거 뭐라 그러죠? 외상 매출금 얼마요? 330. 근데 지금 분계를 한 이유는 이거 입력 안 할 거예요. 입력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요거 가지고 등록하는 연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할 걸 뭐라 그러냐면 부가가치세 부속명세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열심히 뭐만 넣었죠? 금액만 넣었죠. 그러면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면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다라는 걸 만들어주는 명세서를 부속명세서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신고서만 딸랑 작성해 갖고 내면 신고 안 한 걸로 인정합니다. 왜냐면 세금으로 세금 계산서로 했으면 세금 계산서 몇 장 발행했는지, 얼마 발행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눌러주세요.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라고 있습니다. 그거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6월달 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6월달이면 뭐죠? 1기
확정이죠. 4월에서 6월이 1기 확정이니까. 그럼 우리 1기 확정은 몇 월에서 몇 월이라고요? 4월에서 6월 치세요. 그래서 4월에서 6월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주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요.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 첫 번째 분계가 현과였어요. 뭐였어요? 현과. 우리 현과 되려면 뭘로 발행을 해야 되죠? 네, 현금 영수증이죠.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현금 영수증 보이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 과세라고 보이세요? 네.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 입력하시냐면 220 입력하세요. 왜냐면 우리 아까 현금 영수증으로 얼마치 팔았어요? 220만 원어치 팔았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이거를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이 회사에서 현금 영수증으로 과세된 게 얼마치가 나갔다? 220만 원어치가 나갔다. 이게 다 매칭이 맞아야 돼요. 이게 연결해서 그 금액이 다 맞아야 신고 잘한 거지. 장난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금액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당연히 틀리겠죠. 그걸로 해서 이 사람이 세금 신고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걸 잡는 거지, 그냥 뭐 국가에서 아무것도 없이 너는 세금 신고 잘못했어 이런 건 없어요. 다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6월 25일 거에다가 별표 3개만 치세요. 지금 보시면 과세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기 그러고 보니까 카드 회사 이름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거기 보시면 BC카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드사 이름 적어주셔야 돼요. 맞죠? 우리 신용카드일 때는 카드사 이름 적어요, 안 적어요? 적죠? 네, 그래서 요거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요거 꼭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신용카드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죠? 신용카드도 있고 두 번째로 세금계산서도 있죠. 예, 요렇게 두 개인 거는 요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일단 신용카드 보이세요? 여기 카드. 예, 여기에다가 얼마 등록하세요? 얼마치 팔았다고요? 330만원. 그래서 330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등록해 주셔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뭐 등록해 주셔야 되냐면 요거 등록해 주셔야 돼요. 여기 밑에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세금계산서랑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같이 발행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경우에 여기에다가 금액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같이 발행한 게 얼마 있다고요? 330이라고 일단 치세요. 그 다음에 또 부연 설명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냐면 지금 총 550만 원을 팔았는데 그 중에 330만 원은 뭘로 팔았다? 카드로. 그 다음에 220만 원은 뭘로 받았다? 현금 영수증으로. 근데 그 금액 중에서 봤더니 겹치는 게 있었죠. 네, 겹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여기 세금계산서랑 요거랑 얼마가 겹쳤죠? 330만 원이 같이 발행한 거잖아요. 요렇게 이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국세청에서 보고 이 회사에서는 카드랑 현금 영수증으로 550만 원을 팔았는데 그 중에 세금계산서랑 겹치는 게 얼마네? 330이네. 근데 이거를 왜 하냐면요. 이건 저도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였는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과거에 이 신용카드 가지고 이중공제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은 법에 명시되어 있기로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카드로 하면 카드로 하시면 저거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세금계산서로 발행해 주지 말아라. 근데 과거에는 하나 가지고 두 개를 입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일단 카드로 먼저 긁어요. 그 다음에 아니다, 거꾸로 얘기해 버렸네.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 저기 세금계산서를 받아요. 그 다음에 돈 줄 때 회사 가서 뭘로 긁어요? 마지막에는 카드로 긁어요. 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등록을 했냐면
하나의 거래 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하나는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하나는 매입의 뭐요? 카과. 이렇게 해갖고 거래 하나 가지고 두 개씩 넣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국세청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내용을 봤더니 사람들이 하나의 거래 가지고 몇 개를 등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두 개를. 그래서 국세청에서 그 다음에 이제 법을 바꿨죠. 뭐라고 바꿨냐면은 거래 하나 가지고는 증빙은 몇 개만 해라? 하나만 해라. 그리고 두 개 넣다가 장난치다가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장난 못 치도록 국가에서 막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하도 장난을 치니까 이런 거 냅두면은 세금 걷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그 뭐냐, 아이고, 매출과세요. 맞구나. 매입과세랑 매입과가로 이중공제를 과거에 좀 받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좀 세금 관련돼서 강화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등록하는 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근데 그때는 분개는 원래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일부러 분개하시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거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려면 분개를 좀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일단 하나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시 5분에 실기 또 쭉 해보도록